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 발생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시청을 권장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전문 시간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화단을 모양을 낸다고 별나게 만들거나 정원에 너무 흉하거나 뾰족한 모양의 자연석, 관상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요건 날카로운 것을 보면은 사람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또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마당에 그 보면은 아주 돌들을 뾰족뾰족하게 해놓으면은 뭐 보는 거로 봐서 신경이 좀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막 좀 둥글둥글한 돌들을 좋아하지 뾰족뾰족한 돌은 좀 피합니다. 자, 집 정면에 너무 큰 관상수 또는 전봇대, 그래서 나무 높이가 집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이렇게 이제 옆으로 봅니다. 자, 근데 집에 나무가 이런 나무들이 있죠. 그래서 지붕보다 높으면 안 돼요, 이거. 지붕보다. 그래서 나무를 두더라도 이렇게 작은 굽. 그래서 대개 집에 이렇게 큰 나무 해놓으면은 남자들이 잘 안 돼요. 남자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붕보다 높은 이런 나무는 이제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에 그 집에 가면은 그 대문 옆에 그 큰 감나무 같은 거 있었죠. 자, 그것은 어떤 것이냐, 좋을까 나쁠까. 자, 우리가 이 한자 속에 우리 풍수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대문입니다. 대문 앞에 큰 나무, 막을 한자죠. 막을 한다. 모든 것을 막는다. 별로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래서 또 그 집안의 실내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실내가 요래 있다고 봤을 때 실내에서도 이 나무를 이렇게 큰 거 이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키보다 나무가 낮아야 돼. 나무가 낮아야 된다. 그래서 집 밖에는 지붕보다 나무가 높으면 안 되고 또 대문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실내입니다. 실내에서도 어떤 집에 가면 실내에도 나무가 뭐 천장까지 되는 거 있죠. 이런 건 좋지 않다. 사람 키보다 적은 나무를 여러분들이 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등나무나 담쟁이, 넝쿨이 자라는 거. 이거 이제 우리 풍수에서는 안 좋아합니다. 대문을 감거나 담장을 휘두르거나 또 집 안에 보면은 뭐 또 이렇게 감아가는 거 있죠. 석긴 다빈선 가 보면은 막 이렇게 콘으로 이렇게 감아가는 거 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에서는 등나무, 담쟁이, 막 넝쿨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풍수에서는 금기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두는 사람에게 위압감 또 중압감을 주고 건강을 해치게 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해놓으면 벌레들도 많이 생깁니다. 자, 특히 지하실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지하실을 흉하게 불규칙적인 모양이 되면 안 된다. 지하실도 네모가 반듯하게 각이 나야 되지 뭐 이렇게 다각형의 모습으로 짓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그래 놓으면은 나쁜 기운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우환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풍수적으로 좋은 집은 어떤 모양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또 이제 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김해허씨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허자, 유자, 전자 묘소의 이제 이야기 실화입니다. 이거는. 자, 김해허씨의 허강구라는 분이 1985년도 23대 조의 이제 허유, 허자, 유자, 전자 묘를 찾게 된 꿈에 얽힌 이야기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묘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 묘가 이제 인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 묘를 인천기념물 제26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찾게 된 연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족보에서조차 찾지 못했던 700여 년 전의 고려 때 조상 23대의 후손의 꿈에 나타났다. 그래 23대 조우의 할아버지가 후손한테 이제 꿈에 나타나갖고 나를 찾으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묘의 위치에 대해서 계시를 했다. 조상의 음덕을 부정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 과연 어찌 생각하시나요? 자, 이래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또 조상을 아무데나 묻거나 또는 불태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허유전 씨라는 분은 고려 고종 때 30년 1243년에서 1323년에까지 살아셨던 분입니다. 자, 시호는 축목이고 가락군의 봉해지고 단성 수절 공신의 호를 받았다. 그래서 본가는 김해, 초명은 아니고 종조사록으로는 연의 아들이다. 자, 원종, 원나라죠. 말기에 문과에 급제했고, 원종 말기에 문과에 급제했고, 전라도 안념사, 감찰대부, 건수동지밀사, 도첨의사, 지밀직사가 되었고 1321년에 수첨의 산성사 이어 정성이 된 인물이다. 자, 강원도 홍천군 동면의 출신인 김해의시 허강구님이 1985년도 23대 조의 허유전 할아버지 묘를 찾게 된 실화이다. 자, 허씨의 꿈에 홍천 연봉리에 살던 오연봉 씨가 나타나서 자기 옆집을 가리켰다. 그럼 오 씨는 허 씨가 어렸을 때 이웃에 살던 사람이었고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10여 차례나 자꾸 꿈에 나타나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또 꿈을 꾸는데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허 씨의 형수가 소복 차림으로 제사상을 들고 나와 서너 발자국을 걸어와서는 오 씨를 바라보는 내용이었다. 이 꿈도 10여 차례 꾸었다고 한다. 허 씨는 이 꿈들이 조상이 무언가를 알리는 계시라고 느꼈다. 우리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묘를 쓰고 난 뒤에 묘를 쓰고 난 뒤에 이렇게 보면은 좀 영이 맑은 사람한테 꿈으로 이야기를 해요. 꿈으로. 그래서 되게 어떤 사람들이 뭐 춥다. 묘를 쓰고 난 이후에 되게 한 2주 안에 일어납니다. 춥다. 자꾸 춥다 하면서 조상이 나타나요. 또 그러거나 아니면은 좀 물이 보이는 꿈을 자꾸 꿉니다. 물. 그래서 집안에 막 그 부엌에 물이 둥둥둥 넘쳐가지고 그릇이 둥둥 떠다닌다든지 또는 대문 밖에 물이 막 넘친다든지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은 이런 꿈을 꾸면 뭐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묻혀 있는 조상이 자신의 괴로운 것을 후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꿈으로 나타내는 거죠. 대개 이제 이런 꿈을 꿀 때는 그 묘 섰는 자리에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있다. 물이 서니까 춥다 그리고 자꾸 꿈에 물난리가 나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그 뜻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문득 형수의 성이 안신 것에 생각이 미쳐 족보에서 이름 안자인 분을 찾아보았다. 그래서 고려시대 선조인 허자 유자 전을 라는 분을 주목하게 되었다. 허유전은 초명이 아니었고
충성왕이 원나라에 잡혀가자 81살의 고령임에도 원나라까지 가서 석방운동을 하였고 당시 사람들은 그 충성심에 찬탄했다고 한다. 김해의시 족보에는 산소가 강화도 불고기인데 그 위치는 알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 허실은 형수가 입은 하얀 소복에서 흰색은 주역으로 서쪽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금을 이야기하죠. 서쪽.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은 이 서쪽은 금이고 흰색입니다. 자, 하는 것과 형수가 꿈에서 서너 발자국 걸은 것은 집에 있는 지도에서 강화도와 홍천에서 서쪽으로 3.5cm였다. 이분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자, 허씨는 허유전 선조가 자신의 묘소를 계시한 것으로 알고 주말이면은 강화도에 가서 묘를 찾게 되었다. 하지만 7, 800년 전은 고려시대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틈만 나면 강화도로 가서 허씨는 가족들을 당연히 만류했다. 허씨 가족들은 이제 고마하라고 말렸겠죠. 그러나 허씨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1여 년을 헤매던 어느 날 허씨는 산속에서 옛 무덤을 발견했다. 무덤 앞에는 반쯤 땅에 묻힌 비석이 있었는데 비문에 고려시대 장군인 오연봉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허씨는 문득 홍천 연봉리의 오씨가 꿈속에서 자기 집 옆을 가리키는 것을 떠올리고 선조의 무덤이 주위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벌써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자, 다음 주일에 허씨는 문중의 청년들과 함께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오연봉 장군의 무덤으로 갔다. 자, 주위를 샅샅이 살피고 땅을 파헤치던 중 땅에 거의 다 묻힌 비석에서 흐릿하게 헛자가 새겨진 비석과 무덤을 찾았다. 자, 참고로 무덤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거기 나왔던 이제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아주 묘도 보면은 좀 특이하죠. 여기에 아주 하단이 각이 딱 져가 있고 위에도 이렇게 아주 좀 특이하게 묘가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천의 기념물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자, 그 앞을 파내려가자 허유전의 비석이 발견되었고 피라미드 모양의 특이한 양식인 그 무덤은 학문이나 사료적으로 큰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저도 아직 이때까지 다녀도 이렇게 묘가 피라미드 형태로 된 건 아직 못 봤습니다. 저희들도 답사를 참 많이 다니거든요. 자, 강화군청에서 군비를 들여서 복원을 했고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관리하게 되었다. 660년 만에 조상이 자신의 묘를 이렇게 후손의 꿈에까지 나타나 계시하고 안내해준 이런 설화가 있다. 어찌 조상의 음덕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자, 이 내용은 1997년도 서울의 모 방송사에서 실화를 소재로 제작 방송했다. 허강구님이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도 신비롭지만 그 꿈을 여러모로 풀이한 뒤 신념을 갖고 1여 년 동안 먼 길을 찾아가서 산소를 찾은 신념과 정성이 참으로 대단하다. 그래서 허씨에 의해서 국가적으로는 귀한 문화재가 발굴되었고 또 허씨 문종으로서는 상대 선조의 묘소를 찾은 것이다. 자,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님들의 어떤 그 동기 감흥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